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 기존 임차인과 신규 전세 계약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임차인은 지난해 11월 시세보다 싸게 전세 매물로 나온 이 빌라를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에 비해서 참 괜찮다 싶어서 저희가 그날 당일날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금 1,300만 원을 건네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꼭 살펴보더니만 이상이 없다고 입금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런 걱정 없이 필요하다는 돈 700만 원 먼저 입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또 돈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계약자는 잔금 지급 날 집주인이 꼭 참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머지 다 뜯기면 진짜 오도 가도 못한 진짜 거지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고심고심해서 잔금을 안 넣었어요. 집주인은 2년 전 전세가 2억 원, 매매가 2억 원으로 동시 계약을 진행하며 자기 돈 한 푼 없이 소유주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무자본 갭 투기인데 최근 시세가 떨어져 기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계약금 등을 챙겨 잠적한 겁니다. 기존 세입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전세 사기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는 아무런 하자가 없대. 계약사상의 문제도 없었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 자기가 어떻게 하네요. 2, 3년 전 빌라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2차 전세 사기가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내 집들 중에 20채를 갖고 있는데 10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한 채당 한 5천만 원씩은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면 자기 재산을 은닉, 부인한테 넘기고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만들어서 숨긴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SBS 김승필입니다. 악성 임대인 백모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집에 월세 세입자를 들인 것은 파악된 것만 7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은 모두 인천의 한 부동산에서 중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또 다른 단기 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유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상 비밀이다 보니까 말씀 자세히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백 씨의 이름을 대자 이내 말이 바뀝니다. 좋은 물건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물건이에요? 꼬치꼬치 캐물어버리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부동산이 연관돼 있다고 말합니다. 오전에 허그에서 담당자랑 세입자 빠져나간 비밀번호는 몇 번 이렇게 해서 업무 소통방에 카톡이 와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날쯤에 사진을 찍으러 가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경매가 예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렴한 월세 매물로 둔갑시킨 겁니다. 6개월 동안 사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월세 하기도 바빴어요. 매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전은 여기는 진짜 배 터지고 살 거다 이러면 악성 임대인 주택에 월세를 중개한 또 다른 부동산은 세입자의 항의에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이랑 별개고 집주인이랑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른다 그냥 이러고만 말았거든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증상으로 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수선 문제라든지 또 기간 연장이나 계약 종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종 사기 유형 확산을 막기 위해 대위 변제 시점에 보증기관이 사용 수익권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돈뭉치가 가득합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3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4명 가운데
주범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4억 원 상당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5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금고에서 발견한 4억 원은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다가구 주택 신축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금 약 30억 원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세입자들에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20, 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는 2달 동안 유예됐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세종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수백 채를 갭 투자로 사들여 지역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여성 A씨.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이거 매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없어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몇백 몇천을 올려서 그걸 사겠냐는 거죠. 지금 다 거래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피해 오피스텔을 웃돈까지 얹어 사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라는 식입니다. 이제 피해자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소유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제 1주택자가 됨으로써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닿지 않았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기존에 알려진 피해 신고자 50여 명 외에 추가 피해 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에서 30대 사회초년생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명의를 제공한 남편 이외에도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